10년 만에 출소한 고은설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하지만 변호사 서현재 남매의 도움으로 거처를 얻습니다. 과거 거짓 증언을 한 경비원과 아버지 고기안의 이야기를 통해 엄마 박희정을 죽인 진범이 주미라님을 밝혀냅니다. 청마그룹에 접근하려던 고은설은 스토커에게 습격당한 김정선 이사장을 구하다 대신 칼에 찔리고 같은 희귀 혈액형 RH-A인 김정선에 직접 수혈로 목숨을 건집니다. 병실로 달려온 주미란이 고은설을 보고 경악하는 사이 의식을 되찾은 고은설 역시 그녀가 원수 주미라님을 알아채며 본격적인 복수를 다짐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10년 만에 출소한 고은설은 옛집을 찾아가지만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라며 할머니 왕금자와 오빠 고은국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아버지 고기안만 유일하게 고은설의 결백을 믿어주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고은설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고은설의 결백을 믿고 변호해주던 서현재가 고은설이 갈 곳 없이 헤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서현재 변호사의 누나가 살인범이라며 고은설을 집에 들이는 걸 반대하지만 고은설의 결백한 눈빛과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을 열고 임시 거주를 허락하면서 고은설은 서현재의 집에서 지내면서 본격적인 진실 추적을 시작합니다. 고은설이 가장 먼저 밝혀내야 할 것은 10년 전 재판 당시 거짓 증언을 했던 박희정 살해 현장의 건물 경비원이었습니다. 고은설은 10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빌딩 주변과 경비원이 살던 옛 동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의 행방을 쫓던 고은설은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로부터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던 그 경비원이 고은설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좋은 집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갔으며 지금은 엄청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그 당시 경비원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정체였습니다. 옛 이웃 주민은 고은설에게 그때 경비 아저씨가 일을 그만두기 직전에 고급 세단을 탄 청마그룹 관계자들이 경비원을 수시로 찾아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마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고은설의 머릿속에는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마그룹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아나무인 강혜라의 부모가 운영하는 재벌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박희정이 추락사한 빌딩 현장의 거짓 증인 뒤에 강혜라의 집안인 청마그룹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자 고은설은 10년 전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고기안을 찾아갔습니다. 고은설은 고기안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엄마 죽이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 반드시 찾아서 죗값 받게 할 거야. 고기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은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도 알아. 네가 엄마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아빠는 우리 은설이 믿어. 고은설은 아빠 고기안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10년 전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뭔지 말해줘. 고기안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합니다. 고기안은 10년 전 고은설이 퇴학 위기에 처했을 당시 박희정이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너를 낳아준 사람은 엄마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잖아. 엄마가 너 미술실 화재 사건으로 퇴학 위기에 처하자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때 그 친구와 마주쳤대. 그 친구 이름이 주혜숙인데 주미란으로 개명했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사정상 너를 키울 수 없어서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며 5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 5억 원 받고 은설이 구박하지 말라며 그 돈으로 우리 은설이 미대 보내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도 그때는 그러자고 하셨었어. 그런데 네 엄마 말론 너랑 그 여자랑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 관계가 아니라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내 엄마가 주미란이란 여자가 과거에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은 것 같아. 아버지 고기안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고은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어머니 박희정을 잔인하게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인 진짜 살인범이 다름 아닌 강혜라의 뒤를 봐주던 주미란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미란이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박희정을 살해하고 죄 없는 자신에게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워 10년 동안 감방에 썩게 만들었던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고은설은 서현재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주미란과 청마그룹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청마그룹으로 들어가 내부의 치부와 살인 증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청마그룹 강영훈 대표의 신임까지 얻어 청마장학재단 홍보실장 자리까지 꿰차던 주미란은 교도소 측으로부터 고은설이 모범수로 10년 만에 가석방 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감방에서 영원히 썩어 문드러질 줄 알았던 고은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주미란이 피와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왕국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미란은 사람들을 은밀히 풀어 고은설의 뒤를 밟게 하며 고은설이 어디서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하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은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청마그룹 사옥 근처의 한적한 지하주차장 골목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톱스타 출신이자 청마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청마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정선이 혼자 차로 향하던 중 오랜 시간 김정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악질 스토커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스토커는 눈이 뒤집힌 채 번쩍이는 흉기를 꺼내 들고 김정선을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스토커는 김정선에게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내 목을 따버리겠다며 거칠게 팔을 낚아채 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납치하려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정선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마그룹 주변을 탐색하던 고은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김정선을 구하기 위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온갖 험악한 수감자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몸을 단련해왔던 고은설은 날렵하게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스토커의 턱을 향해 강력한 날아차기를 내리꽂았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토커는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틈을 타 김정선은 뒤로 물러서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스토커는 칼을 거칠게 휘두르며 고은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고은설은 스토커의 팔을 꺾으며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으나 스토커가 마지막 발악으로 휘두른 날카로운 흉기가 고은설의 복부를 깊숙하게 찌르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고은설의 배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왔고 스토커는 고은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당황하여 흉기를 버려둔 채 혼비백산하여 골목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김정선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고은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정선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고은설의 상처를 자신의 고급 실크 스카프로 꾹 누르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제발 눈 좀 떠보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고은설은 가물거리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안고 울고 있는 김정선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왠지 모를 깊은 안도감과 기이한 그리움을 느끼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고은설은 과다출혈로 인해
당장 긴급 수혈과 응급 봉합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김정선에게 달려온 의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환자가 너무 희귀한 혈액형이라 병원 혈액원에 당장 재고가 없다며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혈액형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Rh-A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정선은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정선 본인 역시 평생 동안 매우 드물어 늘 비상 혈액을 관리해야 했던 희귀 혈액형인 Rh-A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선은 의사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말합니다. 제 피를 뽑아주세요. 저도 혈액형이 Rh-A형이에요. 김정선의 긴급 직접 수혈 덕분에 고은설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고은설의 곁을 지키던 김정선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고은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과 거대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각 청마그룹에서 업무를 보던 주미라는 김정선이 스토커에게 피습당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미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며 김정선에게 말합니다. 이 사장님, 괜찮으신 거예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연락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정선은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미란을 안심시켰습니다. 난 괜찮아, 다친 곳 없어. 이어 김정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곤히 잠들어 있는 환자 침대를 따뜻한 눈빛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날 구하겠다고 칼든 괴한한테 맨몸으로 덤벼들다가 나 대신 칼에 찔렸거든. 이 아가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 그리고 나랑 똑같은 희귀 혈액형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피까지 수혈해줬어.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이지 뭐야. 그 말을 들은 주미라는 은인을 향해 감사의 인사라도 건넬 요량으로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던 주미라는 묘한 기시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지? 누구더라? 익숙한 이목구비와 분위기에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던 주미란의 시선은 이내 환자 침대 발밑에 걸린 네임카드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고 선명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고은설.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주미란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옥상에서 박희정을 밀어 죽이고 살인 누명을 씌워 감방에 쳐넣었던 그 아이. 며칠 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소식에 자신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은설이 바로 눈앞에, 그것도 친모인 김정선의 곁에 누워 김정선의 피를 수혈받은 채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신이 숨겨온 잔혹한 비밀의 덫이 서서히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미란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고 있는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던 고은설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은설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눈을 깜빡이자 곁을 지키고 있던 김정선은 안도의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고은설의 메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김정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아가씨,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나 기억나요? 나 구하려다 대신 칼에 맞았잖아요. 고은설이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자 김정선은 고은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고은설이라고 했죠? 은설 씨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이렇게 무사히 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김정선의 따뜻한 온기가 고은설의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바로 그 옆에서 주미라는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고은설의 살아있는 눈빛을 보자 주미라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김정선은 고은설을 향해 다정하게 웃어 보이며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설 씨, 몸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요. 은설 씨 번호가 어떻게 돼요? 김정선이 고은설에게 직접 개인 연락처를 묻고 저장하려 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미라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사색이 되어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엮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기에 주미라는 다급하게 김정선의 팔을 붙잡으며 저지했습니다. 이 사장님, 아무리 고마워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렇게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빌미가 될지 알고 사례는 재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상금을 두둑하게 지급하는 걸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자 김정선은 정색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주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 실장,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날 위해 목숨까지 던진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분한테 번호 하나 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김정선은 주미란의 만류를 단칼에 거절하고 고은설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중하게 저장한 뒤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고은설의 휴대전화에도 번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던 고은설의 시선이 김정선 곁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주미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순간 고은설의 머릿속에 묘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저 얼굴 분명 나치 이거. 기억을 더듬으며 의문을 품던 그때 김정선이 주미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미란 실장, 은설 씨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신경 써주고 나중에 나갈 때 퇴원 수속까지 최고급으로 신경 써서 싹 다 처리해줘. 주미란 실장. 그 이름이 김정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고은설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10년 전 어머니 박희정을 차가운 빌딩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 자신에게 잔혹한 살인 누명을 씌워 청춘을 통째로 앗아갔던 그 악마의 진짜 이름, 아버지 고기안이 눈물로 털어놓았던 주애숙의 바뀐 이름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주미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선 주미란의 떨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어보며 고은설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차가운 서늘함을 품고 속으로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찾았다. 우리 엄마를 죽이고 나한테 살인자 누명을 씌운 여자 주미란. 내 발로 직접 찾아가기도 전에 당신이 내 눈앞에 나타나줬네. 기다려 주미란. 당신이 피와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짜 왕국과 추악한 비밀들. 이제부터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밝혀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줄 테니까. 두 여자의 서늘하고도 팽팽한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27년간 묻혀있던 잔혹한 운명의 복수극이 마침내 청마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